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우선 저는 여기 성북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는 얼굴이 있어가지고. 네,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요. 이제 오늘 바로 어제 치러졌었죠. 네, 수학에 대해서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우선 현재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전임 강사로 지금 아이들을, 고1과 고2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고 반을 맡아서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동성고 학생들이 모두 다 저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우선 중간고사 문항별 세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전체적인 평은요. 사실 쉬웠죠. 네, 쉬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선 보시면 알겠지만 1번부터 7번까지 다 기본 유형들로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나와져 있는 대단원 평가라던가 교사용 부록에 있었던 대단원 평가 1회, 2회를 풀어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시험 전날에 풀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스무스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14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로만 지금 출제가 되었고요. 보시면 여기 제가 중간에 중2라고 나왔는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정리라고 했는데 이걸 나머지 정리인지 잘 캐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나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습지에 동일한 문제에서 부호만 바꿔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지를 풀어봤더라면 사실 익숙하게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뒷장부터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1번부터 14번까지는 다 스무스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4점 정도로 환산을 하면 50점 이상까지는 누구나 다 맞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평균대가 50점을 윗돌 것 같다라고도 제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7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져요. 총 23문항으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었는데 17번부터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여기까지도요. 학교 학습지에서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숫자만 다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지를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교에서 이게 뭐 필수로 풀어봐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되게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리로스크에다 올려놓고선 그냥 애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도 몰랐던 건데 제가 이제 앞전에 저희가 3월에 개강하기 전부터 동성고는 학습지, 부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 프린트가 중요하니 꼭 풀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 학생들은 프린트를 다 모두 다 1회독은 제가 완벽하게 해주었고 그 외적인 아이들은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2회, 3회차 때는 조교들을 시켜서 풀었으며 마지막 날까지도 학습지와 해설지를 같이 아이들에게 주면서 오늘 하루는 이것만 공부해라 라고까지도 말을 했었던 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제 기말고사도 이후에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학교에서 주는 학습지 프린트를 꼼꼼하게 챙겨서 풀어보는 것과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대단원 평가 연습 문제들을 꼭 필수로 2, 3회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학습지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운이 좋게 이제 잘 얻어 걸렸던 거지. 그럼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 출제되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통은요, 모의고사 30번 문항, 주관식 마지막 문항, 그 다음에 객관식 마지막 문항으로 이루어진 프린트를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근데 그 프린트를 그냥 공부하기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오답률이 80% 이상 올라가는 그런 문제들만 뽑아서 학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해주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 꼭 풀어주는 게 본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1번 그리고 22번, 23번이 사실상은 가장 중요했던 문제고요. 하지만 앞쪽 17번부터 포진되어져 있었던 문제와 그 다음에 학습지를 공부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학생들 때문에 풀 수 있을 것만 같은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에 상당 시간을 소요했고 그러다 보니
21번부터 풀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점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점자를 10명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조금 더 낮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한 개 틀렸거나 두 개 틀린 친구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뒤에 있는 두 문제나 세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결국에는 다 90위권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네가 배점이 5점이 넘어가요. 그래서 두 개만 틀려도 80점대라는 거. 그래서 1컷이 아마 80점 후반에서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과 17번 이후부터 이제 몇 개를 맞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등급컷이 나뉠 건데 저는 17개, 18개에서 2등급 컷이 나뉠 것으로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난이도로 구별을 해놨어요. 이번에 한난이도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문제나 됐기 때문에 보통 4.4점에서 4.7점으로 계산해 주시면 대략 5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중문항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보통 이상적인 것은 하가 좀 적고 중이 좀 많고 중상, 상 이렇게 구별이 돼야 가장 베스트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밸런스가 붕괴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기말고사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1단원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저희가 총 3단원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항등식이 들어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복소수 파트, 그 다음에 마지막 3단원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학교에서도 이미 넌지시 어느 반에서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는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올 거야 라는 것도 말을 했고요. 절대값은 나오지 않을 거야 라는 것도 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다른 반들과의 정보를 공유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반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체크를 하고 절대값 문제를 사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과감하게 패스하는 전략과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를 마지막까지도 푸는 아이디어로 아이들과 같이 거의 합숙하다시피 공부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정답률이나 적중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계산하는 과정이라던가 이제 시험 기간에 대한 시간 분배 같은 것들 그리고 계산 실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마지막 문제까지 푼 아이들은 사실상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푼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모두 다 맞진 않아요. 근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과 그리고 계산 실수를 하지 않는 능력 같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놓고 미리 훈련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이따가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1단원에서도 제가 세부적으로 나눴었고 다 항등식과 나머지에 정리하면서 8문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 프린트가 사실은 전년도 프린트랑 너무 유사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전년도 문제를 배제하고 나면 5문항 정도에서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그 5문항 중에서도 저희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7, 18, 19번을 다 풀긴 풀었는데 뒤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전반적인 아이들의 얘기였고요. 복소수는 보시면 알지만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나왔고 이 두 개 다 학교 프린트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고요. 다만 객관식 보기 배열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는데 프린트는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틀렸었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23번 문항은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학교에서 2차 함수 어려운 거 낼 거야 하면서 3문제 들어져 있는 프린트 한 장을 줬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문제가 조금 변형돼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아니면 풀었다면 그런 것들을 더 꼼꼼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 풀었다면 그런 것들 허투루 빠지지 말고 다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죠. 동성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교재, 학교 학습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지금 1학년과 2학년을 다 동성고 반을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 부교재 거의 그때는 지금 저희가 한 단원당 20문제 정도로 되어져 있어서 학교 프린트가 60문항 정도 줬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되게 출제율이 높은 거고요. 2학년은요 문제집을 줘요. 근데 그 문제집은 그 시험 범위 내에 거의 300개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정말 학습량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 학습지라던가 학교 부교재를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N회독해도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점을 알아줘야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수준의 문항이 다수 출제됐으며 학교 학습지에서 많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 공부한 아이들도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다라는 점과 그것을 공부하지 않은 채 나는 실력으로 밀 거야 라고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실수 한두 문제로 지금 등급 컷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1등급 컷을 2개에서 끊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개여도 2등급이 뜰 수 있어요. 어느 배점짜리를 틀렸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진 실력은 좋지만 난 학습지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고 갖고 있는 그냥 배경 실력으로 봤어 라고 말을 한다면 실수 하나 가지고 등급이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고사는 어렵게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죠. 1학기 평점을 만들 때 1학년에 1등급이 너무 많아버리면 포화가 돼버리면 다 올 2등급으로 뜨는데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제는 학습지가 아닌 부분에서 출제될까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도 염두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제 1등급 컷과 2등급 컷, 그 다음에 평균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기다가 다 간략하게 적어놨고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모든 문항들이 다 학교 부교재에서만 출제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몇의 대여섯 문제들이 학교 부교재에 출제가 된 거고 그 외에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 4주차부터 이제 동대문이라고 해서 동성고 기출문제 해서 동대문을 풀렸는데요. 거기 안에서 굉장히 유사하게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시험기간 한 달 동안 문제를 풀었던 건데 이거 말고도 시온 앞쪽 1, 2, 3, 4, 5, 6, 7, 8, 9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난이도가 낮아서 적어놓질 않았어요. 입력하기 좀 민망하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은 문제를 봤을 때 익숙함은 모두 다 느꼈고요. 저희 반 아이들은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더니 시간이 없었다라는 그런 아쉬운 멘트들을 남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과 맞춰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총 4주차 커리큘럼이에요. 그 앞전에는 이제 개념 설명과 아이들에게 이런 필수 유형들이 있어 라고 하고요. 4주차가 됐을 때는 제가 이제 1주차별로 주간지가 이렇게 동성고만을 위해서 동성고 프린트와 동성고 학습지, 동성고의 25년도, 24년도, 23년도 기출문항을 분석한 문제들로 저희가 이렇게 출제를 해서 유사문항당 한 문제 곱하기 3으로 해서 만약에 24년도 1번 문제를 제가 알려주고 그 옆에 세 문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문항을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했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뭐 중간고사는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알겠고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심화 수업까지 완벽하게 학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고난도 무난도 풀어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낮고 내가 조금 부족해서 나는 쉬운 문제들만 할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버리는 게 좋아요. 어차피 목표가 높은 점수고 1등급이라면 저희 아이들은 고난도 문항을 꼭 풀어야만 되고요. 학교 학습지를 받았는데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못 풀면 천천히라도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무조건 풀어서 학습지를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23문항을 시간 안에 타이트하게 풀 수 있는 시간 없어요 이런 말도 처음에나 먹히는 거지 두 번째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가면서 공부하는 것들까지도 해야 되고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정말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쉽다라고 소문이 돌자마자 학교 선생님께서 나 어렵게 낼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평균이 50점대로 훅 떨어지고 만점자도 없었던 일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맘먹고 어렵게 내시려고 하면 동성고는 자사고였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 정말 잘 내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의 성적이긴 하지만 아마 1등 한 개 틀린 것까지만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1등급일 것 같아서 제가 거기까지만 적어놨고요. 2개 틀렸거나 3개 틀렸던 친구들은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성적이고요. 제가 저번 설명회 때는 이제 작년도 성적 우수자들 넣었었는데 그때 보시면 유튜브에 올라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반 애들은 보통 20, 30점은 기본씩 성적 향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과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할 땐 각 잡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20, 30점씩 올라가 있는 모습을 다음 때는 설명회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이제 그럼 저도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수업은 항상 개념부터 정의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항까지 골고루 가르치다 보니 좀 설명하는 거나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도 시간 할애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키워드만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그날 배웠던 문항들을
그대로 시험 볼 겁니다. 20문항을 볼 거고요. 시간은 30분 줄 거예요. 적어도 1번부터 10번까지가 학교 시험장에서도 10분 이내로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다 쉬운 문제들로 시험 볼 거고요. 나머지 5문제는 어려운 문제들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20분에서 25분을 줄 거고 시험 시간과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그날 바로 부모님들께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안내를 해드릴 거며 그 성적 순으로 제가 클리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팀별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반 아이들이 소규모로 팀을 짜고 요일을 짜서 클리닉을 제가 들어가서 소규모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할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희 주간지는 4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기말고사는 6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4주차였는데 이제는 6주 전으로 돌아가서 지난 올해 줬던 학습지가 작년도랑 너무 유사하길래 안 되겠다. 이제 2주를 더 쏟아 부어서 작년도 거 먼저 풀리고 올해 학습지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싶어서요. 2주 먼저 저희 시작해서 총 6주 커리큘럼으로 시험 대비를 진행할 겁니다. 이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오로지 동성고 학생들만을 위한 거고 동성고에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정보가 다 들어가져 있는 교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결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 아이들이 늦게 오거나 이런 거에서 제가 조금 자비롭게 좀 이해를 해줬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여과 없이 부모님들께 다 공유가 될 거라는 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정말 연습이고 아직은 중딩에서 올라왔으니까이라고 저도 이해를 해줬지만 이게 정말 안 돼요. 1학기 평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그만큼 중요하니까 모든 정보들을 다 학부모님과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 아이 현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학습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영상을 주면 수업 시간 내에서 너무 흐트러져서 아이들한테 안 주곤 했는데요. 아니다. 흐트러져도 그냥 너가 모든 걸 봐라 하고선 손필기 영상을 모두에게 공개를 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반복 학습했는지 저한테는 시청 시간이 뜨거든요. 시청 시간을 확인하고 너무 안 봤다. 그럼 바로 어쩔 수 없죠. 부모님 SOS. 아이가 안 봅니다. 하고서 이제 부모님과 모든 것들을 공유할 생각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습지는 제가 손풀이 영상을 모두 다 드릴 거고요. 수업 시간에도 다 같이 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엔 저희를 다 시험지를 다 주간식으로 봤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객관식이었던 모든 문항들도 다 지워서 주간식으로 시험을 본 뒤 아이들이 어느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빈약한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과 보충 해설까지도 다 전달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제 시간표인데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목요일과 토요일입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날에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래서 동성고 거 말고도 다른 것도 공부하고 싶은데 너무 동성고 거만 하면 우리 아이 시야가 좁아질까 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화요일에 보면 여기 화요일과 토요일 반에 저희 이제 몇몇의 일반고 친구들, 동성고가 아닌 친구들도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굉장히 조용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공부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토요일 반, 목요일, 토요일 반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왕이면 우리 아이는 수학 말고도 다른 공부도 할 게 많아요 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조건 동성고 공부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서 다른 과목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한번 겪고 나니 그냥 동성고 거만 좀 빡쳐서 해서 바짝하고 다른 과목도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목토반 완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좀 그래도 수학 좀 잘하고 다른 과목도 좀 잘해서 정시라던가 수리 논술이라던가 기타 학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화토반 정말 괜찮아요. 화토반 아이들 정말 똘똘하고 다 같이 막 한두 개밖에 시험 안 틀린 친구밖에 없어서 그쪽 반에 가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들 여기다 제가 써놨거든요. 맞춤으로.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아이들이 어떤지 정확하게 아니까 그런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이에 맞게 수업 시간표를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은 중간고사는 마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희일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남겨진 시험들을 잘 보면 저희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학년 내내 평점이 2.5 정도만 나와도요. 2학년 3할 때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기말고사부터 바로 잘 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왕 오신 거 이따가 제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요. 한 번씩 저 한번 들러서 얘기 면담 나누고 그러고 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